오늘 국감장에서는 지금부터 보여드릴 인물과 관련된 논란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사회적으로 거의 무슨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호 씨가 왜 저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싶네요. 왜 그러시는지. 저를 20년간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도 이상하게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진짜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도 이번에 이상호 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한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어요. 네,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한 서혜순 씨, 김광석 씨의 이제 부인인 서혜순 씨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딸 서현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타살 의혹이라든지 이런 논란에 휩싸이니까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상호 기자를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의 본인과의 대화 내용을 짜깁기를 해서 뭔가 좀 상당히 비하하는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하고 20년 동안 자신을 추적하고 개인 사생활까지 캐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들으셨지만 이상호 기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서혜순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바로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남편인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 그리고 딸 서현 양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를 갖고 당사자인 서혜순 씨를 불러다 조사하는 장소인데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도리어 반격의 시작점으로 삼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제 한 언론이 보도한 이제 부검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본인의 주장이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에서 좀 우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신감 있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서혜순 씨가 지금 좀 격해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이상호 기자가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과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인자로 특정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취재의 기본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서혜순 씨가 지금 이상호 씨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공방은 저분들한테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 영화 만든다는 게. 그 공방을 일단 접어두고 근데 채널A 정치데스크가 왜 이 서혜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정치권에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강병규 기자, 심지어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거론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감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데스크가 다루기 시작을 한 건데요. 가수 김광석 씨와 딸 서현 양의 사망 그리고 부인 서혜순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입을 연 겁니다. 김부겸 장관 입장 들어보시고 공방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망의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그리고 경찰의 내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는 공적인 문제요 국가적 사안이며 그리고 특히 장관님이 관할하고 계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장관님께서 지켜보시고 적정한 시기에 그 당시 국가수와 경찰의 내사와 부검, 그에 대한 처리, 그리고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표창원 의원이 사실 저희가 영상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전에도 이제 다양한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광석 씨 사망 의혹 역시 이제 거론을 했고 이에 대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을 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답변입니다. 사망 의혹, 김광석 씨 사망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증거를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이어서 국과수 감정 오류에 대해 국과수가 스스로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얘기했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하지만 특정인 혐의를 확정하는 보도를 내지 않도록 자제하게 하도록 주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혜순 씨를 둘러싼 확정적인 그런 보도들 그리고 확정적인 의심들을 좀 조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서혜순 씨와 남편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이름이 거명된 것처럼 반대로
서해순 씨 입에서 정치인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다. 자, 노원지 기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서해순 씨가 남편 사망 이후에 시댁과 법적 분쟁 때문에 좀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내가 힘이 없는 여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갈등에 모든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어떤 얘기 중에서 나온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연이가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럼 전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안 시키겠는데.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왜? 결혼을 하니까 마치 여자는 뭐 시댁의 어떤 모든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잘 했는데도 나중에 잘못되면 다 여자 잘못 들어와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남편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저는 딸도 없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갱년기고 하는데 저는 뭐 모든 정리가 다 되면 저는 더 혼자 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을 했는데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 서해순 씨 왜 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뭐 저분이 뭐 언론 상대를 많이 해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하던 여러 생각을 정리 못하고 이제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을 보이는데. 돌발 발언일 것이다. 그래도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제 서해순 씨가 어쨌든 남편도 잃고 지금 자식도 잃고 가족이 없이 지금 혼자 상태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 뭐 예를 들어 언론과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 조사 등을 겪으면서 뭐 가족이 없는 게 좀 서럽다 뭐 이런 취지를 그냥 드러낸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네. 이 사건을 들춰낸 장본이기도 해요. 네. 의문사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공소시효 끝났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네. 그런 것과도 연계돼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복잡하고, 왜냐면 안민석 의원이 예를 들어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사실 독단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법에 대한 부분도 의원이 법을 하나 낸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내시려고 하는 법도 지금 뭐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론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서해순 씨가 다 짚어가지고 반응하진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 신경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한 달 안에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한 홍준표 대표랑 바른정당 자강파로 알려진 유승민 의원이 오늘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우선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자기 당 지지도 올릴 생각이나 하지 자꾸 남의 전당대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별로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그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뭐 영감님이나 표현 쓴 것도 뭐 그분이 즐겨 쓰던 말을 그냥 일부를 전장에 돌려준 데 불구하고요. 유 대표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어제 자, 영감님 발언에 맞서서 못되게라고 맞받아친 홍준표 대표 모습. 자, 이 두 사람의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본 것도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 노원지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실 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 프레임 계속 씌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또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배신자라고 하면서 보수에서 뭔가 우리는 너를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지금도 보수의 엑스맨, 보수 통합을 저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어제 뭐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어제다 우리 논평 냈다 이랬는데 바로 이 논평입니다. 강효상 대변인이 내놓은 건데 유승민 의원이 독성과 아집을 내려놓고 양보와 통합의 미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영원히 복수의 엑스맨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근데 두 사람이 조금 이렇게 계속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부딪히는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사실 악연이 좀 오래됐습니다. 모두 기억하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지난 대선 전국에서도 기싸움을 팽팽하게 벌였었는데 일단 그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네, 네. 저렇게 대선 네. 토론회 때도 두 사람이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부딪혔었는데 사실은 2011년에 뭔가 그때부터 시작된 악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은 2011년 한나라당 이제 전당대회 때 좀 등장을 했었는데 두 사람의 어떤 그 당시 표를 좀 살펴보자면 홍준표 대표가 1만 표 가까이 좀 앞서면서 당대표가 됐었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2등으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압승을 해가지고 이제 대표가 됐고 최고위원이 돼서 이제 같이 당 지도부를 했었는데 이후에 뭐 디도스 파문이 일면서 책임 어떻게 할 거냐, 해결책 어떻게 만들 거냐, 당 쇄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로 껌껌이 부딪히다가 결국 유승민 최고위원이 당시에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과 함께 동반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 보수 통합론의 첫 번째 관건, 저 두 사람의 6년에 걸친 악연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수 통합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둘러싸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30시간 법칙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30시간 만에 180도 태도가 돌변한다. 김무성 의원은 이런 뜻인데요. 하나만 좀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옥새 그 파동, 옥새 투쟁 때문을 볼 수 있는데 일단 5개 지역구는 무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난 총선 때 이야기죠. 예, 지난 총선 때 얘기인데요. 이제 옥새를 들고 부산 영도다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추억이 좀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이제 꼬리를 내려서 총선 참패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시간 만에 태도가 이번에도 돌변할 것인지 통합에 대해서 좀 물꼬를 트는 모양새를 좀 주장을 펼쳤는데 30시간 만에 좀 입장이 번복이 되는 건지 그 뒤가 좀 주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번복이 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다음 달 13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10월 26일 후보 등록일 전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더 앞당긴 건데요. 정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해순 씨가 지금 좀 격해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이상호 기자가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과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인자로 특정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취지의 기본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서해순 씨가 지금 이상호 씨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공방은 저분들한테 맡겨도 되는 그게 거고. 쉽진 않을 겁니다. 그 영화 만든다는 게. 그 공방을 일단 접어두고 자. 근데 채널A 정치데스크가 왜 이 서해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정치권에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강병규 기자, 심지어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거론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감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치데스크가 다루기 시작을 한 건데요. 가수 김광석 씨와 딸 서현양의 사망 그리고 부인 서해순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입을 연 겁니다. 김부겸 장관 입장. 오늘 국감장에서는 지금부터 보여드릴 인물과 관련된 논란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사회적으로 거의 무슨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호 씨가 왜 저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싶네요. 왜 그러시는지. 저를 20년간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영화도 이상하게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진짜 이상호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도 이번에 이상호 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한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어요. 네,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한 서해순 씨, 김광석 씨의 이제 부인이 서해순 씨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딸 서현양의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타살 의혹이라든지 이런 들어보시고 공방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망의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그리고 경찰의 내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는 공적인 문제요 국가적 사안이며 그리고 특히 장관님이 관할하고 계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장관님께서 지켜보시고 적정한 시기에 그 당시 국가수와 경찰의 내사와 부검
그에 대한 그 처리 그리고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표창원 의원이 사실 저희가 영상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전에도 이제 다양한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광석 씨 사망 의혹 역시 이제 거론을 했고 이에 대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을 한 것. 논란이 휩싸이니까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상호 기자를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본인의 어떤 이제 뭐 본인과의 대화 내용을 짜깁기를 해서 뭔가 좀 상당히 비하하는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하고 20년 동안 자신을 추적하고 개인 사생활까지 캐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들으셨지만 뭐 이상호 기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네. 서해순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바로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남편인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 그리고 딸 서현양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를 갖고 당사자인 서해순 씨를 불러다 조사하는 장소인데 네.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도리어 반격의 시작점으로 삼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제 한 언론이 보도한 이제 부검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네. 봤을 때 본인의 주장이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에서 좀 우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신감 있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답변입니다. 사망 의혹, 김광석 씨 사망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증거를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이어서 국과수 감정 오류에 대해 국과수가 스스로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얘기했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하지만 특정인 혐의를 확정하는 보도를 내지 않도록 자제하게 하도록 주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해순 씨를 둘러싼 뭐 확정적인 그런 보도들 그리고 확정적인 의심들을 좀 조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서해순 씨와 남편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이름이 거명된 것처럼 반대로 서해순 씨 입에서 정치인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다. 자, 노원지 기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서해순 씨가 남편 사망 이후에 시댁과 법적 분쟁 때문에 좀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내가 힘이 없는 여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갈등